안녕하세요, 6학년 친구들. 즐거운 실과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4단원, 발명과 로봇 단원이네요. 벌써 2학기가 왔습니다. 곧 있으면 여러분들이 중학생이 된다니 뭔가 어색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네요. 자, 그래도 우리 실과 시간 열심히 공부를 한다면 중학교 때 훨씬 수월한 공부를 할 수가 있겠죠. 교과서 62쪽에서 63쪽 펴주세요. 발명의 의미와 중요성을 알아보아요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우리 1학기 때는 바로 로봇 청소기 프로그래밍 하기를 배웠었죠. 이거를 활동을 마지막으로 끝냈던 것 같은데 이러한 코딩 구조가 있었다고 했었습니다. 먼저 그리기 시작해서 붓의 색을 흰색으로 정하고 붓의 굵기를 50만큼 바꾸는 이런 것이 순서대로 명령을 하라는 순차 구조였었죠. 기억이 나야 돼요. 그죠? 그 다음 계속 반복하기 이 구조는 어떤 구조였죠? 그렇죠. 반복 구조라고 했었습니다. 반복 구조, 특정 횟수만큼 반복하거나 아니면 어떤 조건을 만족할 때까지 계속 반복하는 것이 반복 구조였죠. 그 다음 여기를 보니까 만일 닿았는가 라면이라는 선택 구조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차, 선택, 반복 구조가 모두 들어간 로봇 청소기를 프로그래밍 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시간에는 바로 발명과 로봇인데요. 발명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들이 다음에 나옵니다. 자, 일상생활 은근 불편한 것들 모음. 첫 번째, 일체형 책상에 앉아서 뭘 쓸 때. 여러분들 이러한 책상에 앉아본 적 있나요? 선생님은 대학교 때 이러한 책상을 앉아서 공부를 했었는데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면 정말 사람들의 체형을 고려하지 않은 키 큰 친구들은 여기 앉으면 정말 쪼그려 앉을 정도로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책상을 쓸 때도 여기가 간격이 너무 좁아가지고 되게 불편해요. 근데 이 책상을 왜 아직도 쓰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은근 불편한 것들 모음. 일체형 책상. 그 다음 펌프 용기에 내용물이 10% 남아있을 때 이게 안 나와. 그치? 이 내용물이 안 나와서 짜증났던 적 있죠?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물건들 중에서 불편한 점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항상 불편하더라고요. 수업을 분필로 하는데 이 분필로 수업을 다 하고 나면 항상 이런 사진까지는 아니더라도 여기가 다 하얘지고 파래지고 말해가지고 굉장히 불편해요. 손 씻고 이래야 되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런 분필 너무 불편한데 이게 좀 개선되었으면 좋겠다. 좀 다르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생각 자체가 바로 발명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 학습 목표 읽으면서 도대체 발명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 속에 적용된 발명과 문제 해결의 사례를 통해 발명의 의미와 중요성을 이해한다. 그러면 발명의 의미가 무엇인지부터 보겠습니다. 발명이라는 것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전에 없던 새로운 물건을 만들거나 더 좋게 하는 방법을 생각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아예 없던 새로운 물건을 만드는 것도 발명이고 원래 있던 물건에서 더 기능을 좋게 하는 방법을 생각해내는 것도 발명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발명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이거 좀 불편한데? 이거 좀 개선됐으면 좋겠는데? 이런 제품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시작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발명 왜 중요할까요? 바로 우리 생활을 더 편리하고 풍요롭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편리하게 살고 있는 이 현대사회, 그 전에는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쓰고 있는 그런 물건들도 없었겠죠. 그럼 어떤 물건들이 여태까지 발명되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발명되었어요. 자, 전화기. 여러분들 이런 전화기 본 적 있나요? 아마 여러분들 세대에서는 되게 보지 못했을 것 같아요. 보통 할머니 집이나 할아버지 집에 가면은 있을 텐데 이런 전화기가 선생님 때는 굉장히 흔했습니다. 그러면 세계 최초로 전화를 발명한 사람이 누굴까요? 이 기사를 한번 쌤이 읽어볼게요. 1876년 이날 전화기 발명가인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이 세계 최초로 전화통화에 성공했다. 전화선을 타고 처음 흐른 말은 왓슨군 이리로 와주게 자네가 필요하네 라는 말이었다. 알렉산더 벨의 조수인 토머스 왓슨은 근처의 다른 장소에서 벨의 전화를 받았다. 그러니까 완전히 떨어진 상태에서 그 전화로 서로서로 소통을 할 수 있는 것이 1876년에 발명이 되었네요. 그쵸? 근데 여러분들이 흔히 잘못 알고 계신 게 전화기의 최초 발명가가 알렉산더 벨이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특허권자입니다. 그러니까 전화기를 발명을 해서 특허를 낸 사람이 벨이고 처음 전화기를 발명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래요. 그것만 조금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화기의 발명을 통해서 전화기에서 스마트폰이 발명이 되고 또 좋은 다른 것들이 또 발명이 되고 있죠. 그 다음
이런 것들이 발명되었어요. 두 번째, 볼펜입니다. 여러분들 보통 볼펜 흔히 쓰잖아요. 그쵸? 근데 옛날에는 볼펜이 아니라 만년필이라는 걸 썼습니다. 만년필은 그냥 펜 모양에다가 잉크를 따로 둬요. 잉크를 따로 두고 거기다가 만년필로 잉크를 찍어서 그 찍힌 대로 글씨를 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 잉크의 양이 묻어 나오는 거에 따라서 종이가 다 젖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거의 불편함을 느낀 사람이 바로 이러한 볼펜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앞에 이 볼펜의 주둥이를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안에 작은 공 모양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공 사이로 잉크가 흐르면서 잉크가 일정하게 균일하게 흐르면서 이제 글을 쓸 수가 있는 거죠. 더 잉크가 더 많이 묻어서 종이에 종이가 다 젖어버린다거나 이러한 불편함을 개선한 발명품이 나온 거겠죠. 그럼 이와 관련된 기사도 한번 보겠습니다. 볼펜을 발명한 라슬로 비로라는 사람인데요. 원래 볼펜은 이게 줄임말이고 원래는 볼 포인트 펜입니다. 근데 이게 볼펜의 줄임말이겠죠. 자, 지금은 언제든 꺼내서 쓸 수 있는 볼펜. 1930년대에 등장한 볼펜은 만년필이 거의 유일한 필구였던 당시로서는 가히 혁신적인 발명품이었다. 잉크의 문서의 중요한 부분이 젖어버리거나 날카로운 펜촉에 종이가 찢기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죠. 만년필은 굉장히 날카롭기 때문에 종이가 찢어지거나 아니면 너무 많은 잉크의 양으로 종이가 젖어버릴 수 있는데 이 볼펜을 발명함으로써 잉크가 균일하게 나오고 그리고 날카롭지 않아서 글씨를 쓰기도 굉장히 용이한 그러한 볼 포인트 펜, 즉 볼펜을 이 라슬로 비로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거지요. 자, 그 다음 화장지 한번 볼까요? 미국 화장실의 역사 두루마리 휴지입니다. 자, 옛날에 사람들은요, 굉장히 다양한 물건으로 뒷일을 해결을 했대요. 뒤처리를. 그러니까 배변을 한 뒤에 그 엉덩이를 닦는 용도로 코코넛, 조개 껍데기, 겨울에 쌓인 눈, 이끼, 건초. 지금은 완전히 상상할 수조차 없는 그런 물건들로 엉덩이를 닦았대요. 그 다음에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신문지나 잡지, 책에 있는 종이들로 뒤처리를 했대요. 그런데 이제 150년 전 미국에서 일회용 휴지를 만들었대. 그래서 이거를 생활 필수품으로 만들어 버렸다고 합니다. 자, 지금 이 150년 전 미국에서 화장지를 개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도 조개 껍데기로 뒤처리를 할 수도 있었겠네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그래도 한번 해봤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지금은 당연하게 쓰고 있는 것들이지만 이런 물건들이 발명이 되어서 우리 삶은 훨씬 편리하고 풍요로워졌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발명 어떻게 하는가? 다양한 발명 기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발명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이러한 기법들을 한번 살펴보고 나는 이런 기법을 적용해서 발명을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더하기 기법입니다. 더하기 기법은요, 물건이나 기능을 더하는 방법입니다. 어떤 것들이 있냐? 짠, 요거는 우리가 흔히 쓰는 연필이죠. 그런데 이 연필의 뒷공무늬를 보세요. 뭐가 달려있나요? 그렇죠. 지우개가 달린 연필입니다. 이것도 발명품입니다. 원래는 연필과 지우개를 따로따로 썼는데 이 지우개가 자꾸 사라지잖아요. 여러분들 지우개 하나를 다 써본 적 없잖아. 그치? 그만큼 지우개는 작아서 잘 잃어버리는데 거기에 불편함을 느낀 사람이 그러면 연필과 지우개를 합쳐버리자 라고 해서 지우개가 달린 연필을 발명한 겁니다. 자, 그 다음 더하기 기법으로 발명된 발명품 바로 스마트폰이죠. 그쵸? 이 스마트폰 안에는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더해져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전화기 기능, 그 다음에 지도 기능, 그 다음에 알람 혹은 시계 기능, 그리고 카메라 기능,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더해졌죠. 그래서 이것도 더하기 기법으로 만들어진 발명품, 즉 스마트폰입니다. 그 다음 크기 바꾸기 기법인데요. 크기 바꾸기 기법은 제품의 크기를 크게 하거나 작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뭐냐? 바로 접이식 자전거입니다. 자전거는 사실 원래 덩치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주차를 한다거나 아니면 집에 다르게 이동을 하고 다닐 때는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쵸? 근데 이런 거에 불편함을 느낀 사람이 자전거를 접어버리자라고 해서 접이식 자전거를 발명해 낸 겁니다. 그 다음 접이식 우산인데요. 우리 우산 같은 경우도 우리가 들고 이동을 할 때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아예 접어서 가방 속에 쏙 넣어 다닐 수 있도록 크기를 작게 하는 방법의 발명품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 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지만 예시로는 2가지 정도를 들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발명 기법은 빼기 기법입니다. 빼기 기법은요, 제품에서 불편하거나 필요 없는 부분을 빼는 방법인데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잘 쓰고 있는 이런 이어폰,
이어폰 주머니에 들어가면은 줄 완전 엉켜가지고 풀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줄을 싹둑 없애버린 블루투스 이어폰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우스도 마찬가지. 컴퓨터를 하는데 줄 때문에 계속 줄 풀어줘야 되고 굉장히 짜증나는 그런 이 무선, 전선들을 전부 잘라서 없애버린 무선 마우스도 발명이 되었죠. 이게 바로 빼기 기법으로 발명된 발명품입니다. 그 다음, 용도 바꾸기 기법입니다. 제품의 기능을 약간 변형하거나 그대로 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화초에 물을 줄 때 이런 물 뿌리기를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원래는 주전자인데 주전자의 구멍에다가 이렇게 많은 구멍을 내가지고 화초에 물을 주기 용이하도록 그렇게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주전자의 기능을 약간 변형한 것이 이 물 뿌리기가 되겠네요. 그 다음 환풍기인데요. 환풍기는 선풍기에 있는 그 팬 있죠. 그 날개를 그대로 적용을 해서 환풍기로 만들어낸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발명품이라고 할 수가 있네요. 자, 반대로 하기 기법입니다. 반대로 하기는 제품의 모양, 방향, 수 등을 반대로 하는 방법인데요. 자, 이런 화장품은 여기 조만큼 화장품 크림이 남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탈탈 털어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쵸? 그래서 얘를 완전히 뒤집어서 끝까지 쓸 수 있도록 만든 이런 화장품 용기. 그 다음 발가락 양말. 발가락 양말 어떤가요? 원래는 장갑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장갑을 발에다가 끼므로써 발가락 양말이 되었죠. 즉 이것도 반대로 하기 기법으로 만들어낸 발명품들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유의해야 될 게 있는데요. 발명과 발견은 다릅니다. 발명과 발견 어떻게 다른지 볼게요. 발명은요,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전에 없던 새로운 물건을 만들거나 아니면 그거를 더 좋게 만드는 방법을 생각해내는 것이 발명입니다. 그런데 발견은 자연에 이미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 자연에 이미 존재한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자연에 이미 존재하지만 아직 알려지지 않은 것을 인간이 관찰하여 찾아낸 것. 예를 들어서 불이 있습니다. 원래는 자연에 존재하는데 인간이 관찰하여 찾아낸 것. 그러면은 옛날에 원시인들은 불을 발명했다. 이러면 잘못된 문장이죠. 불을 발견했다. 하고 하는 것이 맞는 문장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번 시간 스스로 과제 제시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각 기법으로 만든 발명품의 사례, 그러니까 더하기 기법, 빼기 기법, 용도 바꾸기 기법 등등등 다양한 기법이 있는데 거기에서 만들어진 발명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례가 또 어떤 것들이 있을지를 조사를 해서 2가지 이상 찾아오는 것이 여러분들의 과제입니다. 자, 사단원 첫 번째 시간 이렇게도 마무리했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즐거운 실과 시간이 되도록 열심히 준비해서 찾아오겠습니다. 많은 수고 많았습니다.